새로운 단원 로그 함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볼게요. 로그 함수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자, 우리 치수함수 y는 a의 x제곱 있었죠? y는 a의 x제곱. 이 친구 무슨 대응이라고 그랬고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무슨 함수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다? 역함수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수함수 y는 ax의 역함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라는 건 x와 y의 위치를, 역할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x 자리에 뭐를, y 자리에 x를 들어가 보면 이게 역함수의 관계식인데, 엄마의 세상에 우리는 함수가 y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형태를 원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지수에 있는 친구를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말로 y가 지수니까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로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a를 x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y인 거니까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수함수의 역함수는 뭐를 이용해서 표현된다?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된다는 걸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의 진수의 x가 있는 함수를 우리는 로그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그 함수. 그래서 이 로그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치수함수 살펴봤듯이 치수함수도 밑이 1이 아닌 양수인 경우에서만 의미가 있었잖아. 그거랑 유사하게 동일하게 로그 함수에서도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만 하는 거죠. 이거는 밑에 주의사항에서 우리가 로그의 처음 성질 정의 나눌 때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이 아닌 양수니까 1보다 큰 양수가 있을 수 있고 1보다 작은 양수가 있을 수 있을 거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원함수의 그래프부터 잘 그려줘야겠죠. 지수함수 y는 ax제곱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그럼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니까 해보자고. 우와, 이렇게 생긴 친구가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a가 1보다 클 때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함수일 것이고 증가함수일 것이고, x절편, 여기서는 y절편이 1이었으니까 x절편이 1일 것이고,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었으니까 로그함수는 y축이 점근선일 것까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유사하게 저 친구부터 저 친구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0에서 1 사이라고 하면 0. 얼마라고 하면 우리는 치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감수함수라는 것을 확인했었죠. 치수함수 그래프가 감수함수가 된다는 걸 확인했었어. 그러면 똑같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래프가 등장하게 되겠죠. 치수함수의 y절편이 1이었으니까 로그함수의 x절편이 1일 것이고, 똑같이 점근선 x축이었으니까 점근선이 로그함수선 y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함수가 동일하게 정의역, 치역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진수의 주의사항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로그의 진수에는 무슨 수만 들어갈 수 있다? 양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진수 x가 있으니까 정의역은 양수만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한글로 쓰면 양수,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 그랬고 치역이라는 친구는 보시면 로그 함수 아래로 한없이 내려가고 있죠. 아래로도 끝이 없을 거고 위로는 선생님 증가폭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굉장히 더딘 것 같은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수함수의 x값의 한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쵸? 역함수라니까 x랑 y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지수함수는 정역이 모든 실수고 치역이 양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집으니까 당연히 정역이 양수 전체 집합 치역은 모든 실수의 집합이 다 될 것이다. 모든 실수가 다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 2번 이야기했듯이 y는 a의 x제곱과 y는 로그 a의 x제곱이 역함수라는 사실인데 그래서 무슨 선이 생긴다 로그 함수도 점근선이 생기게 된다. 점근선이 생기게 되고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이 y축 x는 0이었던 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얘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라 y축을 이쁜 말로 쓰면 뭐라고 쓴다 그랬어? x는 0이라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x는 0 점근선 y축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3번 우리가 지수함수했던 성질을 그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3번 및 A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게 되는 점이 있죠. 그쵸? 및 A가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진수가 얼마가 되면 진수가 1이 되면 결과가 얼마 된다 그랬어요? 0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로그함수의 기본형 형태는 진수가 1이 되게 만드는 밑에 관계없이 진수가 1이 되는 포인트를 반드시 지나게 된다는 얘기죠.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다음에 당연히 1대1 대응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정의역책이 이렇게 잡혀 있는 이상 1대1 대응이 반드시 될 것이다. 4번 어떤 친구? 우리는 아까 그래프 그린 거 봤듯이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가 된다? 증가함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1보다 작은 양수가 밑에 오면은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감소함수가 된다. 감소함수가 된다. 그리고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쓴다 그랬어 우리? x값이 크면 함수값도 크다 이렇게 쓴다 그랬죠. 다른 감소함수는 x값이 크면 함수값은 반대로 작아진다가 감소함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글이 된다 그랬어요. 그쵸? 1대1 표현하는 거, 증가, 감소 표현하는 거 글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조건으로 지어졌을 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5번 보시면 이거와 이것도 어떠한 관계가 있겠죠. 그쵸?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역수는 지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밑에 있는 지수는 역수로 바깥으로 뺄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친구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다른 말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변형만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서로 뭐의 부호만 바뀐 거다? y의 부호만 바뀌었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얘네 두 개는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마카가 안 나오네요.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 기본형끼리 밑이 역수관계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6번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서부터 이거를 처리하면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y가 된다고 했잖아. 다른 말로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했었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fx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된다면, 로그 함수를 fx라고 부르면 얘는 f에 대해서 xy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얘는 fx 플러스 f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로그 함수의 기본형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풀어도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 라스트 7번. 7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 7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동일한 얘기죠? a가 1에서 멀어질수록, 지수함수가 마찬가지로 얘도 밑이 1에서 멀어질수록, 1보다 큰 케이스에서는 커지면 커질수록, 1보다 작은 케이스에서는 작으면 작아질수록, 다른 말로 1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x축, y축에 훨씬 가까워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된다. 지수함수에서 보였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y는 로그 2x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면 로그 (3의 x는) 훨씬 더 완만해지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 아니, 로그 2에 4만 돼도 2가 되고 8만 돼도, 다른 말로 x가 2만 들어가도 4를 지나게 되고, 반대죠? 4가 들어가면 2를 지나게 되고, x가 8이 들어가면 y값이 3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밑에 함수는 뭐가 들어가야? 9가 들어가야 비로소 y값이 2가 될 것이고, 아니 27이 들어가야 y값이 비로소 3이 될 것이고, 아니 80이 들어가야 y값이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거고, 그래서 x축이 훨씬 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x축이 훨씬 더 가까이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더 느리게 올라가니까, 더 천천히 올라가니까. 그럼 당연히 y는 4의 x라는 그래프가 나오면 훨씬 더 붙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훨씬 더 붙어서 들어가게 되겠죠. 얘네들을 뭐에 대해서 대칭한?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친구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y는 로그 2x가 로그 2분의 1x가 이렇게 생겼다면, 로그 3분의 1x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로그 4분의 1x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죠? 3분의 1x, 4분의 1x 이런 식으로 점점점 편측시킨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참고로 얘와 얘는 역함수끼리 반드시 만나죠, 그렇죠? 0에서 1 사이면 역함수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반드시 교점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함수와 역함수가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a가 2보다 뭐하기만 해도 크기만 해도 교점이 안 생겨. 이게 선생님 이게 엄청 1에 가까워서 완전 누우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길 수도 있어요. 완전 1에 가까워서 누우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값은 여러분들이 미적분 외우시면 나오겠지만 이거면 1대 y는 x에 접하고요. 이거보다 작아지면 더 눕고요. 커지면 더 올라갑니다. 얘 1. 얼마 정도 돼요. 그래서 대략 밑이 이 정도부터 밑이 이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안 만나는 거라. y는 2의 x제곱과 로그 2의 x는 서로 안 만나는 거라. 3, 3이면 더더욱 안 만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정도의 크게 성질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얘네들 반드시 숙지한 상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는 로그 a에 2x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f3이 4라고 들어가 있을 때 f12가 얼마냐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F3이 4라는 얘기는 뭐 해보라는 얘기야? 집어넣어서 A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2 집어넣어서 또 한 번 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로그 F3이라는 거는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는 거야? 3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2, 3은 6에다가 3 더하니까 9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더하기 2를 했을 때 여기다가 더하기 2가 들어갔을 때 4가 나오는 것이다. 날리고 2 남는 거고 그쵸? 그러면 로그 A의 9가 2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밑이 A고 그럼 A를 9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얼마인 것이다? 2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럼 A제곱이 9 A는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데 A는 밑에 들어오는 숫자니까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로그가 로그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게 되니까 F12는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지. 로그 A 대신에 3을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2x 플러스 3이니까 12, 24에다가 3 더하니까 27 더하기가 되는 거다. 얘 3으로 나오면 되는 거고 3 더하기는 5라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무려 9가 커졌는데 y가 얼마밖에 안 커졌어? 1밖에 안 커졌단 말이야. 이것처럼 로그 함수는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는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함수 중에 여러분들이 뭐 미적분을 배우면 의미가 있겠지만 로그 함수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함수 중에 가장 천천히 증가하는 함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여러분이 배우는 함수 중에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함수입니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미적분할 때 괜찮지 않을까요? 자, 예제 2번 로그 함수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 중 함수 y는 로그 오를 밑으로 하는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 1,0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x에 1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납니다 라고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점근선이 무슨 축이다? x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무슨 축이니까요? y축이니까요. 얘는 틀렸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디귿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의역이라는 것은 x값이 될 수 있는 집합이니까 x값의 양수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로그니까 그쵸? 진수의 주의사항을 지키라고 했고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리을 양수 x에 대해서 x값이 증가하면 무슨 값도 증가한다? y값도 증가한다고 물어봤습니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를 네 글자로 줄이면 증가함수냐라고 묻는 복이냐고 복이라고 줄이라고 했고 얘는 증가함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든 함수는 증가함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증가함수 맞는 이야기라고 해주면 됩니다. 미음 y는 이거와 y는 x에 대해 대칭이냐고 물었습니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이거 무슨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역함수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역함수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와 얘가 역함수인 얘와 얘가 역함수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역함수가 맞죠? 미치 같은 지성서로 감수는 서로 역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맞는 복이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2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3번 로그함수의 그래프.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된 그래프를 처리하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네요. 해봅시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세상에. 로그 3의 x 플러스 1의 더하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에 정의역, 치역, 점근선, 그래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평행이동된 그래프는 어느 기본형에서 왔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기본형에서 어떤 처리를 거쳐서 됐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처리에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의 평행이동을 거쳐서 된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시계의 기본형 이거와 관련된 가장 가까운 기본형의 그래프와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끝났죠. x축 방향이랑 마이너스 1, y축 방향이 이만큼. 이 친구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데 이 친구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를 옮기라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기게 되면은 최종적인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만큼 옮겼으니까 점근선도 한 칸 옮겨질 것이고 이렇게 들어 올려지겠죠. y절편 구해보시면 x에 0 집어넣으면 y가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y가 2가 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커번에 8이 들어가면 y값 0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점근선 원래 y는 아니지. 기본형에서 점근선 x는 0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점근선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안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거쳐야 되니까. 근데 이건 의미 없잖아, 그렇죠? 얘만 들어오게 되면은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정의역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만 그려질 거 아니야. 이거는 진수의 주의사항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치역 위로 아래로 평행이동 해봤자 치역은 어차피
글씨 이게 뭐야? 아이 이렇게 되겠지. 그쵸? 모든 실수 다 된다 라고 처리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2번 로그 3의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이 똑같은 기본형에서 이번에는 x 앞에 뭐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일 것이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의 평행이동을 바꿨을 것이다 를 유추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찾아낸 다음에 원래 그래프에서 옮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될 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봤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점근선 여전히 무슨 축이고 y축일 거니까 x는 0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신 무슨 역은 바뀌었을 거야? 정역은 음수인 파트로 바뀌었을 것이고 취역은 구간이 제한되지 않았으니까 위아래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봤자 옮겨지지 않고 모든 실수 집합으로 처리가 되겠죠. x절편이나 구해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x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y가 0 될 거니까 x절편 마이너스 3일 거죠.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제 1, 2, 3번 처리해봤습니다.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예제 4번까지만 한번 가볼까요? 예제 4번 아니다. 싹 지우고 한번 가봅시다. 예제 4번은 지수함수에서도 숨겨진 평행이동이 있었잖아. 그쵸? 지수함수에서도 우리가 숨겨진 평행이동 이야기를 했듯이 로그 함수에서도 평행이동을 숨겨놓는 케이스들이 존재하게 된다. 글씨를 요즘 너무 못 써. 글씨를 너무 못 써요. 요즘. 판에 힘이 빠지나 봐. 글씨가 점점 쓰는 데가 개판이 되고 막 난리가 나요. 숨겨진 평행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를 살짝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y는 4 곱하기 2x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 얘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었잖아. 그쵸? 그러면 지수함수 앞에 뭔가가 곱해진 모양은 무슨 이동을 숨겨놓은 것이다. 평행이동을 숨겨놓은 것이다. 정확히는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저렇게 숨겨버릴 수 있다고 했었죠.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 9분의 3의 x 이렇게 돼 있으면 3분의 1을 해볼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x축 방향하고 1만큼의 평행이동을 저렇게 숨겨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로그 함수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뭘로 쪼갤 수 있는 거야? 로그 이게 x 더하기 로그 이게 2. 다른 말로 얘가 얼마야 지금?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뭘로 바라봐서 얘를 우리가 4분의 1에 x-4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진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얘는 로그 4의 x-4 더하기 로그 4의 4분의 1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로그 4의 4분의 1은 사실은 얼마니까? 숫자로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로그 4의 x 마이너스 1을 저렇게 숨겨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
다른 말로 이렇게 숨겨놓으면 얘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꺼내서 평행이동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볼까요? y는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된대요? y는 로그 2의 4x-8 더하기 1이 등장하게 된대요. 선생님 x 앞에 개수가 4가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평행이동에서는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x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그런데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거를 평행이동으로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끄집어내서 평행이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평행이동을 숨겨놓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4로 뭐예요? 얘가 4에 x-2라고 묶어버린 다음에 그러면은 y는 로그 2의 x-2 더하기 로그 2의 4 더하기 1이 나오는 거고, 그럼 로그 2의 4는 얼마예요? 2잖아, 그치? 2고 2 더하기 1이니까 얘를 통째로 뭐라고 써버리면 돼? 그냥 3이라고 써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보이네요. 이 친구를 이렇게 숨겨진 평행이동을 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꺼내놓고 보니까 얘를 얼마나 평행이동이 돼야 되는지가 드디어 눈에 보이네요. 이거는 따로 풀이 과정을 작성해주지 않아도 되겠죠. Get it? Let's get it. m 더하기는 5라고 정리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기본형에서부터의 평행이동을 전제로 한다면 얘를 x 개수를 1로 만들어 주도록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저렇게 보여줬듯이 x 개수가 1이 되도록 묶어주셨으면 좋겠다. 설령 저거를 묶었을 때 예를 들어 2에 3x-2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 이거를 3에 x-3분의 1로 처리해서 선생님 y를 두 번 쓰면 안 되지. 얘까지 괜찮은데 얘는 한 단위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로그 2의 3은 2를 3으로 만드는 지수라고 했잖아. 특정한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특정한 무리수가 되는 거니까 얘도 숫자야. 그렇죠? 1점 얼마만 되는 숫자라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3분의 2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끌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제 5번. 대소비교가 나왔네요. 자, 대소비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크면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가 되니까 x 값이 커질수록 전체 계산 결과 y는 커지게 된다는 거고, 반대로 a가 0에서 1 사이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함수라고 그랬으니까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계산 결과는 점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밑이 1보다 크면 진수의 대성관계랑 전체 대성관계랑 똑같아진다는 거고,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면 진수의 대성관계랑 전체 대성관계가 부동호 방향이 뒤집어진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밑이 1보다 크면 대성관계가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면 부동호 방향이 뒤집어진다, 대성관계가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다. 여러분 3이 처음에 나와있죠? 3과 로그 2의 7과 로그 4의
63이 나와 있습니다. 위치를 뭘로 맞추는 게 편할까요? 위치를 통일해야 지수 그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한 배수 비교가 가능하겠죠. 위치를 통일해 주자고. 아무래도 2로 통일하는 것도 좋고 4로 통일하는 것도 좋은데 4가 가장 크니까 그리고 맞추기도 쉬우니까 얘를 얘로 바꾸면은 루트가 생기고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4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이라는 거는 로그 4의 64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4의 세제곱이어야지만 이거 계산하면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4의 세제곱은 얼마니까? 60 4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 얘는 로그 4에 얘를 4로 만들고 싶으면 4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빼는 다음에 다시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하여튼 4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진수가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네요. 얘가 제일 크네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큰 거, 그 다음에 얘가 큰 거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소비교에 대한 정답은 웬만하면 문제에 나와 있는 원형을 지켜서 문제에 나와 있는 원형을 지켜서 실용적인 답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미치보다 크니까 진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 수가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미치 1보다 작으면 진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 결과는 작아진다. 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결과가 커진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로그 이 친구가 나와 있고 이 친구가 나와 있고 마이너스 1이 나와 있네요. 그럼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얘도 3분의 1로 맞추자고. 그럼 로그 3분의 1이고 그럼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은 진수가 3이 되어야만 되겠죠. 맞죠? 이걸 계산해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진수가 누가 제일 크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잖아. 그럼 누가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수가 큰 놈이 가장 작을 것이고 그 다음 얘일 것이고 그 다음 얘일 것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괜찮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클리빅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미치보다 크면 진수 대성관계가 전체 대성관계, 미치보다 작으면 전체 대성관계가 진수의 대성관계랑 서로 부동으로 뒤집어진다라고 알아내시면 된다. 이어서 예제 6번 역함수 구하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의 x-2 더하기 1로 들어가 있어요. 3의 x-2 더하기 1. 그럼 볼게요. 이 친구의 역함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x와 y의 위치, 역할을 뭐 하시면 된다고? 바꾸시면 된다고. 그러면 x는 3의 y-2 더하기 1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죠. 끝났죠? 끝났어. 그런데 우리는 뭐가 편하니까 y는으로 되어 있는 식이 예쁘니까 바꿔줄 건데 잘 보세요. y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수에 있잖아. 지수에 있으니까 지수를 내리기 위해서는 로그를 사용해야 되는데 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형태가 있었잖아. 정의에 의해서. 그쵸? 형태가 있었고 그 형태를 좀 이용해서 바꿔주자고. 그러면 그 형태를 이용하려면 살짝 뭐 해주면 되겠어? 넘겨주면 세모, 얘를 네모 이렇게 바라본 다음에 3을 세모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네모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3을 세모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네모군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하기만 하면 넘기기만 하면 y는으로 정리된 예쁜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2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겠죠. y는 로그 3, 로그 2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을 조금 예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밑이 2가 되는 로그 함수죠. 그렇죠? 평행이동한 친구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x와 y의 위치 역할을 뭐 해주시면 된다? 바꿔주시면 된다. x는 로그 2에 y-1 더하기 1이 될 것이다. 엄마야, 저는 y는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y가 로그의 진수로 갇혀있네요. 빼내주기 위해서는 지수를 활용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넘겨줍시다. 이것도 파란색을 한번 써볼까요? x-1 로그 2의 y-1 세모 네모. 그러면 2를 네모로 만드는 지수가 세모군요. 2를 네모로 만드는 지수가 세모군요. 살짝 넘겨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될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함수 찾으시면 된다. x랑 y의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 확인이 되는데 그 친구를 y문으로 예쁘게 쓰기 위해서는 지수의 y가 있으면 내리는 작업을 이용해서 로그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진수의 y가 갇혀 있으면 지수로 x를 올려서 y를 끄집어 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바꾸는 거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처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스트로 그래프 문제 2개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래프 문제 2개. 예제 7번과 예제 8번을 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x와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d-c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직선 y는 x라는 직선이 등장하게 되고, 좀 삐뚤어졌지만 그건 저희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좀만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여기다가 붙여서 좀 그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A라고 되어 있고 A에서 올라간 여기가 B, B에서 올라간 여기가 C, C에서 올라간 여기가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좀 객박 같은 것은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커다스. 그러면 선생님, 로그 함수의 기본형이니까요. x절편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x절편은 당연히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a의 값이 너무나 금방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로그 함수의 성질에서부터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징? x축에 있는 숫자를 어디로 보내버릴 수 있다? y축으로 보내버릴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가 1이니까 저기도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b는 x 값이 b일 때 이 함수의 y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잖아. 엄마야! 바로 이 점의 좌표가 b,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b가 2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보내! b도 y축으로 보낼 수 있어. 2가 된다고.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러면
C, 2가 된다는 거 확인한 거야. 그러면 C는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잖아. 로그의 성질에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다. C도 Y축으로 보내! D, 4가 이 점에 좌표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D, 4가 저점이 좌표가 되니까 D는 당연히 얼마? 16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D 빼기 C가 1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무리 없죠, 그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이제 8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8번 마지막으로 로그 함수 기본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A, B, F, C, F, D. 그림을 정말 간만에 좀 사람같이 그렸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영역의 넓이를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함수식은 y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랬을 때 저 파란색 칠한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얘네들은 뭐한 관계예요? 서로 평행 이동한 관계죠. 무슨 이동? 평행 이동한 관계.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고 x축 방향으로 4만큼 정확하게 평행 이동한 관계잖아. 그러면 이 B와 D 사이에 붙어있는 곡선과 A와 C 사이에 붙어있는 곡선은 이 방향으로 그대로 미는 거니까 이 곡선과 이 곡선의 형태가 정확하게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얘를 어디다 갖다 붙여도, 여기다 갖다 붙여도 정확하게 어떨 거야? 맞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냥 우리의 문제는 이 이상한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각형을 구하는 게 된다. 즉 사각형을 구하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이렇게 쉬운 문제로 바꿔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야? 가로와 세로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좌표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좌표들이 좀 필요할 거야. 일단 A는 이 곡선의 y절편, y축과의 교점과 관련된 점이니까 x에다가 얘는 x좌표가 0인 거는 당연할 것이고, 0 집어넣으면 y는 2가 나오는 거는 쉽게 보네요. 0,2인 것이다. 그럼 B는 A랑 무슨 좌표가 같아? A랑 y좌표는 같죠? 그러니까 B의 y좌표가 2인 거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B의 y좌표가 2이기 위해서는 y좌표가 2이려면 x좌표는 당연히 얼마여야 돼? 얘는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4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만, 그러면 C는 B랑 무슨 좌표가 같아? X좌표가 같잖아, 그치? X좌표가 같아. 그니까 C의 X좌표는 4인 거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야. X좌표와 얘랑 얘는 X좌표가 같아요, 얘랑 얘는 Y좌표가 같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 점좌표들을 쉽게 캐치할 수가 있다. 얘는 그러면 C는 어느 곡선 위에 점이면서 라인 로그 2에 x 플러스 4라는 곡선 위에 점이면서 x좌표가 4인 친구니까 집어넣으시면 y좌표 3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가로 길이는 얼마고 차이니까 거리는 차이야 4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리는 차이야 1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넓이는 4가 되겠지.
원래 같으면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분을 통해서 구하셔야 되는데 적분을 통해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래서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에서 좌표 찾아서 난리치는 거 이런 것들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그 함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